얼마 전 빌라 이야기하면서 매입 임대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? 8년도였나요? 그 즈음에 인기 대단지인 반포자이나 퍼스티지에서도 쉬프트라는 이름으로 장기간 특정인들에게 공급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부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. 제대로 된 아파트 단지에서 장기전세 주택의 300호가 공급이 된다는 뉴스를 봤어요. 이번에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300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 들려주세요. 300명 이름 다 써줬으면 좋겠습니다. 서울시 시청 앞에 걸어놓고 모두가 박수 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세금으로 꿀 빠는 300명이시니까. 스파르타 300 느낌하고 너무 다르죠? 그 사람들은 죽으러 가는 건데 이분들은 세금으로 꿀 빨러 가요?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서울시의 매입임대, 예전에 쉬프트라고 불렀고 이번 쉬프트2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서울시도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던데 저는 이 제도가 가장 싫어요. 왜 싫으냐면요, 다른 사람의 노력의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일이거든요. 왜 무시해버리는 일이냐? 올림픽파크 포레온 갖고 계시는 분들 두 부류밖에 없죠. 원래 조합원이셨던가 주공아파트 오래 갖고 계셨던가 아니면 최근에 당첨되신 분들 둘밖에 없잖아요. 당첨되신 분들도 꽤 노력했어요. 꽤 노력한 게 뭐냐, 장기간 무주택 상태였어요. 계속 고생하면서 어쨌든 점수 아끼고 쌓아가지고 가점 가지고 된 거잖아요. 심지어 그때 주변에서 얼마나 방해했어요. 이거 사지 말라고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심리적 겐세이를 이겨냈잖아요. 겐세이라고 하는 거 이해하세요? 어감이 쫙쫙 입에 달라붙기 때문이에요. 이런 것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폄하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가져가니까 지금 뭐 20억이나 얼마나 이런 기사들 맨날 나오잖아요. 트로피성 자산을 가지려고 정말 아둥바둥 노력한 사람들의 가치는 싸그리 무시되고 갑자기 저희는 뭐 신혼부부 300명에게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20년간 매우 싸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이 말 한마디가 나머지 10,000명이 넘는 세대주들에게 매우 화가 나잖아요.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또 누군가 전세로 들어오실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전세값은 도대체 얼마겠어요? 그분들은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내면서 살잖아요. 근데 왜 누군가는 싸게 살죠? 그래서 이 쉬프트라는 게 너무 싫은 게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을 왜 섞어놓냐는 거죠.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싫어요. 올해 11월 달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하니까 12,000세대짜리 단지 입주하니까 이거를 워딩으로 삼아가지고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매우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가 주겠다, 솔루션을 주겠다, 빌라 따위가 아니라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하는 아주 착한 공공기관이다,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쇼잉 자체밖에 없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. 거기 지금 중학교도 안 지어주잖아요. 중학교도 안 지어줘가지고 지금 주민들 매우 화가 나 있는데 기부 체납으로 300개 가져가가지고 생색은 자기 맘대로 내요. 아까 시작할 때 반포자이랑 퍼스티지 얘기하셨죠. 반포자이랑 레미안 퍼스티지에 이 쉬프트가 엄청 많습니다. 이 쉬프트가 엄청 많은데 그 반포자이랑 퍼스티지가 2008년, 2009년 언저리에 입주했잖아요. 지금 딱 15년 됐어요. 이게 20년짜리 프로젝트니까 5년 남았어요. 제가 생각하는 콘크리트의 수명은 한 8년인데 그 콘크리트가 가장 쌩쌩할 때 꿀 다 빨고서 좀 있으면 이사 나가실 거예요. 또 하실 수도 있죠. 그분들 나중에 다른 데 가서 또 20년 사실 수도 있겠죠. 그건 뭐냐는 거죠. 세금으로 왜 좋은 데를 꿀 빨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그 명단을 왜 공개 안 하느냐는 거예요. SH공사에 이거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의견을 표출했지만 절대 돌아오는 답은 없었어요. 뭐랑 비슷하느냐, 세상에 정말 공이 있는 사람들이면 이름을 밝혀서 널리 알려서 공덕비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가치를 영구적으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5.18 유공자도 공개 안 하잖아요. 5.18 유공자들은 공개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이런 세금으로 꿀 빠는 사람들 저는 세상에 다 공개했으면 좋겠어요. 당첨자랑 조금 달라요. 로또 분양 당첨되신 분들은 어쨌든 그 사람들은 당첨이 된 거고 굉장히 희소한 확률로 된 건데 예전 시부터 어땠는지 아십니까?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요. 소득 기준 말고 부동산 자산 얼마 이하 그리고 차 가격으로 얼마 이하 요것만 맞추면 입주 조건이 됐어요. 너무 간단해요. 아빠 엄마가 엄청 잘 살고 나는 현금성 자산이 엄청 많은데 부동산만 없고 차만 짠 거 타면 돼요. 근데 차 싼 거가 중고차여도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게 뭐였냐면은 중고차 한 5년 된 거 이런 거 하나 갖고 계시고 임대용 상가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어서 월세 받는데 직업은 현금 받는 장사들 있죠. 대표적으로 과외 선생님 같은 것들이죠. 예체능 과외 선생님이든 뭐 국영수 과외 선생님이든 부부가 이런 직업을 하고 있으면요 퍼스트랑 자기에 들어가기 너무 좋은 상황이었어요. 이게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? 굉장히 있는 분들의 자제들만 꿀빨게 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합리적 의심. 대한민국에서 이제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추정이잖아요.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가능한데 이번엔 소득 기준도 높였어요. 지금 부부 합산 소득 얼마까지 된다고요? 월 900 초반까지. 이러면은 부부가 멀쩡한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도 돼요. 범위가 더 넓어졌잖아요. 아까는 현금 받는 장사들만 됐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멀쩡히 회사 잘 다니시는 분들까지도 꿀 빨게 된 거예요. 저는 이게 조선시대의 그 양반사회랑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있어요. 자기들은 재정 축내면서 꿀 빨고 있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있고 그럼 밝히라 이 말입니다. 근데 밝히기 이전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진심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빨리 중학교에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여튼 저는 쉬프트 2고 쉬프트 3고 간에
제발 사람 좀 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노력하신 분들은 노력하신 분들끼리 살고 노력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노력하기 싫은 사람들끼리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 가장 사회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노력하는 사람이 맥 빠지게 해가지고 노력 자체를 안 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야말로 사회의 활력을 굉장히 떨어뜨려요. 예전에 이건 회장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. 놀 사람은 그냥 놀으라고. 일하는 사람들 뒷다리 잡지 말라고. 저는 그 표현이 왜 1990년대 초반에 나왔는지 2020년대에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은 종특인 것 같기 때문이에요. 근데 정치인들은 거기다 힘을 더 실어주고 있어요. 이거보다 더 사악한 일이 있을까요?